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오늘 저희 경기 다문화 뉴스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산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시 그리고 삼성전자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같이 국내에서 2009년 처음으로 이주 아동들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 산업 동력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문화 사회는 2세들부터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리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뜻을 모아서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된 센터고요. 그래서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훨씬 많았던 때였고요. 그때 꼭 국제 결혼뿐만 아니라 뭐 난민이라던가 이주 근로자, 뭐 유학가정 또는 다른 여러 형태의 이민자 가정 여기에는 이제 합법과 또 미등록 또 존재할 수 있고요. 국적이 있는 아이도 있고 무국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 배경이 있다면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 또 안산시에 두 발을 딛고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옳다.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 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강진, 전라남도 강진과 경기도 수원에도 저희 글로벌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임산부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주 배경이 있는 가족의 임산부를 비롯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건 사례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 각 아이, 각 가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본 전제랄까요? 전제 같은 거는 모든 아이들은 세 개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건강, 교육, 복지 이 세 개의 시선이 같이 이 아이들을 이제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고요. 저희 안산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 센터의 비전이랄까요? 저희 슬로건이랄까요? 그거는 아이들의 꿈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아이들이 꿈이 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스스로가 가꿀 수 있어요. 저희가 막 가꿔주는 게 아니라 꿈을 스스로 가꿀 수 있어야 되고 부모들은 역량이 강화돼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스텝으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보는 비전이고 저희가 두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꿈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씀이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위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 위스타트 개념이 저희가 좀 생소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스타트는 경기도에서 2004년 처음 우리나라 첫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요. 한국형 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엔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처럼 그 빈곤 아동들을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여러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스타트 사업의 한국형 모델로 첫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위스타트로 첫 시작할 때 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평한 출발을 돕자라는 뜻도 있었고 웰페어와 에듀케이션이 합성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스타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3년 시범 사업을 거치고 굉장히 그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 성과들을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희망스타트. 그 희망스타트가 지금의 드림스타트의 전신이에요. 그렇게 스타트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지만 기존의 위스타트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드림스타트가 국가 사업으로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사회 여러 곳곳에 위스타트 사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복지 쪽에서도 센세이션 했던 것은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거죠. 한 세팅 안에 간호사와 보육교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사례관리를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는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민끼리 관끼리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지역사회에 그 당시만 해도 빈곤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게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때였고요. 대부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이후에 시설로 가거나 사후대처적인 그런 시스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모든 빈곤 아동들을 같이 지역사회가 같이 돕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위스타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벌 아동센터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위스타트의 정신, 그리고 위스타트의 시스템, 건강, 교육, 복지 그것을 이주 아동들한테 거의 그대로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상당수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이주 배경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문제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위스타트 사업을 해왔던 빈곤 아동 또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80% 이상 많이 이제 중복이 되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여러 가지 이주 배경에 따른 법적인 어떤 불안전성이라던가 거주의 문제 또는 문화적, 사회적인 어떤 적응상의 문제, 언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문화 가족만의 또 문제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문화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 문화적 편견을 끊임없이 이제 자아 성찰하면서 갖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출산부터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발달 시기에 맞는 인지 언어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학교 갈 준비가 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잘 적응하고 이것들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이 아이들을 돕고 이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간호사,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복지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4년, 만으로 4년 조금 안 됐는데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아동들과 그 아동 수만 500명이 좀 넘고요. 그 가족들,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에 대한 접근까지 해서 지금까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렇게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한 가정을 만나고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사를 가거나 특별히 이제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 가정이 정말 역량이 강화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수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로 간의 합의하에 저희가 종결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때그때 모니터링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분야에 또 서비스가 있고 교육 서비스가 있고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500명이면 500명 아동들한테 다 일관되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분배하고 조정하죠. 저희가 없는 서비스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조직하고 또 지금은 여기 굉장히 좋은 센터로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이전에 3년 동안 일했던 곳은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이 다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못 느꼈던 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만나러 가정으로 가고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가고 또 그 아이 가정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나가고 또 지역사회랑 연결해서 서비스를 주고 맞춤형으로 주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로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도 가족도.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프로그램 공간도 생기고 중도 있고 청소년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티나지 않게 개별화돼서 보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는 것이 특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준다는 거를 알게 됐죠. 다문화 아이들만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반화될 수 있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세세한 건강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교육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가면 좀 다 얘기하기엔 너무 많고요. 건강에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건강보험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 자원들을 이제 아주 작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부터 시작해서 대형 병원까지 연결해서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또 초창기에는 저희가 만난 아이들 중에 빈혈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양이 이제 골고루 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돕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왔을 때는 보육료 정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 있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 봤을 때 동화책이 한 권도 없거나 교육계 인지 자극이 될 만한 장난감이 하나도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엄마가 옆에서 우리가 아이랑 놀아주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 엄마가 보고 배우고 할 수 있게 그걸 또 다국어로 엄마한테 이제 교육 매뉴얼을 줘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학교 사회복지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또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입학준비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매뉴얼을 만들자. 엄마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문방구에 가서 사진 하나하나씩을 다 찍어서 정말 24색 크레파스를 보내야 되는지 36색 보내도 되는지 실내화는 뭔지, 엘사 파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찍고 준비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게 됐고 이걸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들 이제 7세 엄마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 엄마들만 또 모으는 게 싫어서 저희가 그냥 어린이집으로 가요. 그 어린이집에는 다문화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 필요한 엄마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을부터 입학 전까지 개인의 수준에 맞게 입학에 해서 1학년 과정에 필요한 읽고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런 교육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또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복지에서는 주로 대상을 이제 학령기 아이들, 청소년 쪽에 좀 초점을 두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욕구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변하고 자아 정체감의 혼란도 더 많이 겪고 가족 간의 갈등도 더 심화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 역할에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멘토링이든 뭐 문화체험 또는 가족관계 개선, 부모님의 정신과적 치료, 이런 주거 개선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복지 서비스로 이제 메꿔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 교육, 복지가 아우러져서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글로벌 아동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을 아동, 네. 가족, 지역사회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원 대상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 게 목표고요. 부모는 부모로서 역량 강화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개선되는 게 목표고 지역사회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 가족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거 그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교육 복지 사업들을 아이들한테도 지원하고 또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부모 갈등, 약물 의존, 정서 질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엄마가 엄마로서 아이를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엄마가 다른 엄마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스텝화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목표다 보니까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하죠. 또 특별히 이제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리면 가족에서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해체 가정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조부모님들이 계세요. 예, 친정 엄마들이 이제 와서 손주들을 돌보는 우리나라의 한국형 조부모처럼 이주 조부모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부모들을 위한 별도의 자조 모임 웃어요 할머니라는 게 있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나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정부 칠 곳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역사회는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접근
전략이에요. 그래서 희망이웃을 선정을 해서 희망이웃 현판을 드리는데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뭐 선생님을 우리가 초빙해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싶을 땐 친구 다니는 학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고 싶은 학원, 가장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이 아이를 함께 키우도록 품을 내놓기를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원들이 10몇 개 학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의료기관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같이 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 저희가 원곡동에 있을 때 안산 시민의 70%가 원곡동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곡동은 여기서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지만 원곡동을 굉장히 슬럼화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꼭 안산뿐만 아니라 담나 아동들 관련해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뉴스나 그런 것들이 나가면요. 댓글에 다 꺼져라, 가라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아직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한국 국적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다문화 지원은 안 된다.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보람을 느끼고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희망의 옷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최근에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상처 입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얘기들이 소개가 됐거든요. 안산의 글로벌 아동센터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녕 오케스트라에 출연한 아이들의 90%가 저희가 만나고 있던 아이들이었고요. 저희가 추천한 아이들이고요. 사실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사회가 준 상처들이 있죠. 돕는다는 이름으로 상처 준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정책적으로 또는 민간의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관들이 다문화만 묶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일반 가정 또는 일반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온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관심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더 못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을 볼 때 아직도 실패 루저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자기가 뭘 하기도 전에 같이 그 인식을 대물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이 실제 자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식 때문에 받는 상처들. 정말 되게 특히 이제 학령기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한테 받는 그런 시선이나 상처들.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그것들에 의한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체적이지 않게 이제 포괄적으로 그 상처들에 대해서 네.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게 이제 파생적으로 일으키는 상처들은 너무 많은데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다문화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빈곤 아동들이다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가 외국인인데 내가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빈곤이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 빈곤이 가져오는 그 빈곤 문화, 그게 다문화와 같이 엮여져서 이 아이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또 소외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네. 글로벌 아동센터에서 지구촌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구촌 어린이 합창단은 안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합창단이고요. 굉장히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부터 이제 아주 꼬맹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좀 나눠져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은 한국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자잖아요. 그런데 음악이나 이런 문화로 다가가면 말이 필요 없고 그런 데서는 이 아이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그런 일환이었던 것 같고 합창단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밝아지고 또 주체성도 생기고 프라이드도 갖게 되고 또 부모님도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건강하게 주목받으면서 자기 정체성도 또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는 체육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산 글로벌 아동센터가 최근에 또 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을 받으셨고 또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상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지요? 경기도지사상도 받았고 사회복지협회장상도 받았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뭐 여가부 장관상, 기타 감사패들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다들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주 여성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고 또 많아지고 있고 이 아동 청소년들, 중도입구 청소년도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또 열심히 저희가 또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해온 거에 대한 또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기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감사하죠. 저희 직원들도 그런 프라이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선구자 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만큼 또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처음에 힘든데 그만큼 네. 그 글로벌 아동센터 내에 자조 모임도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자조 모임이 있습니까? 그 이주 어머님들 가운데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고 잘 그만큼 마음을 또 둘 곳이 없고 이런 엄마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자조 모임이 있고요. 또 준스텝이라고 해서 이 엄마들 중에 또 열심히 이제 뭐 통번역으로 또는 가정 방문할 때 같이 참여해 주는 것으로 또 좋은 적응을 위해서 이제 후배 이주 어머님들을 돕는 그런 준스텝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들의 자조 모임이 있고 또 저희가 스타트라고 할 때 그 멘토에 참여하는 어머님들 모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국 어머님과 선 이주 어머님이 같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참여해서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돕는 그런 스타트 모임이 또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도서관 모두 이 도서관에 또 열심히 또 참여하면서 거기 아이들을 책을 읽어준다거나 도와주는 그런 자조 모임, 좀 책 읽는 엄마들이 되기 위한 담나가정 엄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목표는 아버지 모임이에요. 네. 안산 글로벌 아동센터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받고 이렇게 상황이 많이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난민 사례도 하다 보니까요. 난민 가정은 실제로 정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난민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특히나 아직까지는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로를 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님 한 분이 건강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게 됐는데 임신성 당뇨에 이제 아이가 거꾸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왕절개를 필요로 하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것들을 이제 적십자랑 연계해서 지원을 해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 또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몽골에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넷이었어요. 넷이었는데 이제 뭐 전혀 언어도 안 되고 근데 그 중에 첫째 딸이 몽골에서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영재 피아니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한국어를 배우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인가 어딘가에 돌봄을 받고 엄마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중언어 강사로도 지원을 해주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유 중에 누가 이 이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사회 피아노 그 담당 교수님 한 분을 저희가 알게 돼서요. 그분이 이 아이의 실력을 보고 기꺼이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그 아이가 이제 해서 한국에서도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요. 장애를 가진 아버님과 이주 어머님 사이에 있던 아이였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림을 계속 잘 그릴 수 있도록 희망이웃과 연결해서 미술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수상을 해서 엄마 나라인 태국에서 전시회를 갖는, 그렇게 엄마 나라를 처음 가보게 된 그런 아이도 있었고요. 네, 또 방임되고 방치되는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여자인데 놀이터에서 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래서 학교 등교도 거부하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쌍둥이 동생은 거의 늑대소년처럼 가정에서 방치된 채로 있었고요. 전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긴급하게 사례를 들어갔었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만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이사랑 카드도 만들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그 쌍둥이 동생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정상발달까지 갔고요. 그 큰 아이는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죠. 이 아이가 바깥에서 이렇게 자고 이러는 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뭐 아이 그림 검사했을 때도 그림도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건 또 좋아해서 멘토를, 미술 치료 멘토를 따로 붙여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좋아져가지고요. 이거는 참 되게 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뭐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정이었고, 엄마도 전혀 이제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또 그 아이가 쌍둥이 동생들을 또 잘 돌보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또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저희는 되게 많아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문화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10년 넘게 쭉 그 빈곤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만 다를 뿐이지 그런 빈곤 가족, 그리고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돕는 그런 사업들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세팅에 있을 때도 다문화는 이렇게 몇 케이스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문화 가족들을 접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커갈 텐데, 지금은 영유아인데 학령기가 될 테고 청소년이 될 테고 점점 커갈 텐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근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다문화는 뭐 완전히 무슨 제가 1년 차처럼 굉장히 긴장되고 하나도 모르겠고 어려웠어요. 비자도 너무 어렵고 뭐 체류 자격도 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안산에 이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제가 함께 참여할 것을 이제 권유를 받았고, 도전해보자,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또 새로운 부분에 또 도전하는 심정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영역이 되게 어렵고 아직 우리나라가 즉 체계나 법제도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루하거나 이제 됐다라고 할 틈이 없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이슈가, 아젠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질리지 않고 계속 마치 1년 차처럼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문화 아동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이 사업을 대하시는 어떤 철학이랄까요? 신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이 아이한테 주고 이 가정에 줘도 이것들을 자기 삶의 빛나는 보석으로 결국 활용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위에 서 있지 말고 항상 그냥 같이 가자는 그런 마음인 거죠. 다문화 가정 엄마들 뭐 언어도 안 될 수 있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삶은 그 사람들 몫이니까, 그들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대상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 버리고 파트너로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에 뭘 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도 한참 생각해요. 내가 정말 준 건가?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량 강화되길 바라면서 엄마들 스스로가 막 할 때 막 이것저것 자원을 찾아다니는 걸 보면 막 불편감이 올라올 때,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이게 정말 내가 불편해야 할 일인가? 스스로가 찾는 건 좋은 건데 그런 이중성이나 편견들을 갖지 않고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이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가려고 직원들도 저희도 계속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아동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네. 또는 다문화 아동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가는 것은 이 아이들을 계속 섬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통합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문화 가정 아이나 일반 아이나 아이 개인에 따라 잘하는 게 다 다른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묶어서 어떤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중 언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을 다문화에 초점을 두거나 기존에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그러니까 여가부에 갔다가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사업이 갔다가 이렇게 핑퐁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복지의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또 저희 센터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이 전국에 저희가 인큐베이팅 한 것들이 전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그런 성과들 또 그런 결과들을 잘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은 특히 다문화 아동 청소년,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 반짝 관심 갖고 이제는 아동 청소년 막 이렇게 바짝 관심 갖고 이제는 그것도 아니면 다 흩어져 그런 관심 말고 제대로 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관심. 이 아이들이 잠깐 왔다 갈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 아이들은 그 시선 안에 가둬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계속 이 아이들을 비추는 언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건강하게. 예. 마치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비용을 쓰는 그런 걸 양산하는 사람들, 양산하는 아이들, 그런 가족들처럼 보이지 않게 건강한 시선들로 보는 것들이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경기 다문화 뉴스 독자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또 건강하게 한국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가는 것들을 도와주는 경기 다문화 뉴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정보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힘내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강은희 센터장님 오늘 열린 마음으로 인터뷰에 긴 시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센터 하는 일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